예, 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우리 아이 좋은 만들기 2023년 10월 30일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고요. 또 개헌법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개헌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년 10월 3일 출생한 아이는 김해년 임술월 신유일입니다. 여기가 신유는 이것이 본인이 난데 뭐를 차고 있습니까? 유를 차고 있어요. 신의 유는 어떻게 돼요? 보석과 보석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전체가 깔아도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고집도 세고요. 또 하나 신 옆에 임이 있으니까 임은 뭐래요? 임이 신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보석 같은 겁니다. 여기서 개도 똑같이 씻어줄 수 있지만 개는 조금 지저분한 물이다 그런데 신을 씻어주는 것은 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묘설합에 임이 와서 씻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복도 좀 받겠죠. 그러면 이 신유에서 이 시에 무슨 시가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이 신유술 비록 유술천해고 그 유 중에서 이것이 갈 곳이 여기도 천을 받고 여기도 춘을 받으니까 누구 자기 나중에 나이 먹어서 가정 자기 아내궁이 조금 나쁘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덜 깨지는 운, 그러니까 요 시를 잡아줌으로 해서 자기 아내 자기 가족궁이 좀 편안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잡아주면 이것도 똑같이 월이 아직 안 변해서 사실은 이쪽을 좀 써주면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으면 써야 되고요. 여기서 쭉 보면 기해가 있습니다. 기해를 써주면 기는 신을 뭐합니까?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님 품 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는 이에 멀어서 이거는 기토된 관계는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유도 누가 도와줬습니까? 이게 도와줘요. 이게 해묘 해서 충을 막아줘요. 술해 천문성이라 좀 막아줘요. 그래서 유를 갖다가 어디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2023년 10월 30일 태생한 아이는 기해가 좋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 용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한번 더했습니다. 기해. 기해는 해 속에 해무갑임이 있어요. 그래서 갑과 기가 합을 하는데 기가 더 강할까 갑이 더 강할까 합니다. 그런데 갑이 더 강합니다. 그럼 기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해가 갖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는 기는 해가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저거입니까? 묘술, 다시 말하면 목화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또 다른 거로 이렇게 따지면 또 뭐도 좋다? 토운도 뭐다?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현침살입니다. 현침살. 다시 말하면 펜촉이라든가 어떤 것을 글을 쓰면서 이 술은 임은 이거를 갖다가 묘와 술이 합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똑똑하다 보니까 이것을 밝혀줘.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글씨를 쓰는 운이니까 다시 말하면 책을 집필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업도 또 여기서 묘유충을 하니까 요것을 이 신의 묘가 있으면요 부동산 업도 잘합니다. 거래 중개 이쪽으로는 신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운은 나중에 글씨를 써도 이제 출판업을 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운도 좋고요. 그래서 이 운은 관보다는 뭐로 갑니다? 경제력으로 가고 시는 기해 운이 좋습니다. 성격은 신유라 차돌박이라 차돌처럼 강하다 그래서 이 운은 한번 고집 부리면 아마 꺾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23년 10월 30일은 기의 시를 잡고요. 자, 개헌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헌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자기 사주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걸 사실을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자기의 마음 어려운 부분도 다 있겠으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보다도 저녁이 더 좋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암시하듯이 자기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을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자기 머리에 와닿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 이 마음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개운법입니다. 또 하나, 오행으로 보면 손에도 오행이 있고 얼굴에도 오행이 있고 배도 오행이 있습니다. 팔다리도 다 오행은 있지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죠. 그럼 이 오행을 뭐하는 방법? 높이는 방법은 아침에가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뼉을 몇 번, 10번이든 20번이든 칩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얼굴을 세수하듯이 문지르세요. 또 배를 갖다가 10번이든 20번 치세요. 그래놓고 또 얼굴을 문지르세요. 그러다 보면 오행이 더 높아지고 강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주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안 하려다가 했는데 만세력이나 또 하나 이 사주를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는데 내 사주에 목이 많은지 화가 많은지 토가 많은지 금이 많은지 수가 많은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적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목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상생활로 하겠습니다. 목이 많은 사주는 물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곳을 가는 게 좋을까요? 목이 많은 사주는 이 사람은 따뜻한 곳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놀러를 가더라도 좀 따뜻한 곳으로 북쪽 지방이라든가 이쪽을 가는 것보다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화가 많은 사주는 어떻게 해요? 화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차가운 거, 시원한 거 이런 것을 찾으면 더 낫겠죠. 그러니까 화가 많은 곳에 시원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뭐 바닷가라도 좋고 어디 시원한 곳 이런 에어컨이 잘 틀려 있는 것 이런 것도 좋고요. 토가 많은 사주는 이게 토가 많은 사주는 가능하면 이것은 이 금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쪽에서 토가 많은 사주는 금반지를 좀 끼면 금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요에다가 반지를 끼면 엄지, 검지, 중지, 약지가 되겠죠. 여기다가 반지를 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많은 사주는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좀 빼줘야 되니까. 수가 많은 사주는 산속이라든가 숲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길가에 제 하천 옆에 이렇게 쭉 있는데 하천 옆에 가는 사주도 이렇게 숲길 걷는 거와 똑같습니다. 목이 이제 적은 사주를 얘기하겠습니다. 목이 적은 사주는 숲길을 걸어도 좋고요. 또 하나는 바닷가나 물가를 가도 좋습니다. 물가. 목이 좋은 사주는 화가 적은 사주는 숲길을 걸어도 좋고요. 숲길을 많이 적용하죠. 수가 많으니까 숲길을 가면 수기를 빼주죠. 목이 적으니까 숲길을 가면 목을 강해주죠. 그 다음에 바닷가나 물가를 가면 그 인성 쪽으로 해서 도와주죠. 화가 적은 사주는 숲길을 가니까 화를 도와주고 또 하나 여기가 화가 적은 사주는 화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가능하면 따뜻한 곳이 좋겠습니다. 토가 적은 사주는 이것도 따뜻한 곳이 좋습니다. 따뜻한 곳이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집안도 사실 집안에서 그 돈 아낀다고 해서 보일러를 너무 꺼놓지 말고요. 따뜻하게 하려니까 보일러도 좀 돈이 좀 들어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켜놓는 게 좋아요. 금사주 같은 경우도 금이 적다. 금이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산을 자주 가면 좋습니다. 산을 자주 가서 산도 좋고요. 뭐 조금 좀 밭이나 이런 데 땅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밟으면 더 좋겠죠. 금이 많은 사주는 산을 간다거나 땅을 밟는다거나 이게 좋습니다. 산, 땅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적은 사주는 어떻게 되세요? 수가 적은 사주도 반지를 끼는 것도 좋습니다. 반지를 끼다 보면 수를 도와줍니다. 또 하나, 이런 바닷가나 개울가라든가 이런 물가를 가는 것도 좋겠죠. 이게 개운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특별하게 뭘 한다거나 이런 것을 없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기 운을 개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개척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자기 전에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손바닥에 오행이 있고 얼굴에도 오행이 있고 배도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손뼉을 치고요. 그것을 얼굴을 문지르고 배를 치워주고요. 얼굴을 문지르다 보면 오행이 더 강화됩니다.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주 오행에서는 만세력을 가지고 목화 토금수를 해서 내가 무엇이 많은지 무엇이 적은지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어떻게 따뜻한 곳으로 가지고, 목이 적으면 숲길이나 바닷물이 물가라든가 바닷가라든가 물가를 가서 자기 기운을 좀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사주 오행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인간에는 육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한 번 더 나는 개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목화토금수에서 화가 많으면 시원한 곳을, 화가 적으면 습길이라도 따뜻한 곳을, 토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반지를 낀다거나 이런 쪽에서 좀 이것을 보완해주고, 토가 적으면 따뜻한 곳이나 집안에서 보일러도 좀 켜주고, 금이 많다 보면 이것도 반지를 갖다가 은반지를 끼거나 물가로 가는 게 좋겠죠. 이거는 물가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금이 적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을 좀 밟거나 이렇게 산을 좀 올라와서 산을 가서 등산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수가 많은 사람은 숲길을 간다든가, 수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반지를 껴서 그것을 갖다가 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물가를 가는 것도 좋겠죠. 이와 같이 하다 보면 개운도 되고 자기 마음도 좀 편안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